탄소는 지금 제가 그 3대째 시장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그 전에 도지사 했던 김한주 지사님이 김한주 시장 하실 때 지금 3대째 좀 탄소는 이어오고 있고요. 그때 98년도 그때 탄소라고 전주에서 할 때 많은 분들이 비난했어요. 우리가 전통 팔아먹어야지 무슨 탄소냐. 탄소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냐 뭐냐. 그때는 탄소 섬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때는 없었을 텐데 3대째 시장들이 쭉 이어오면서 어찌 보면은 기초에서 시작해서 우리 정부까지 움직여서 만든 국가의 산업을 성장시킨 거죠. 사실 전주가. 그런 의미에서 탄소 섬유 산업은 탄소 복합재 이 산업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잘 가서 이제 꽃을 피워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고 두 번째 이제 수소는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하는 분야인데 전주가 이제 전주 완주는 대한민국 3대 시범 도시입니다. 공모사업에 전주 완주가 수소산업에 선정이 됐고 또 수소와 탄소는 또 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수소 탄소가 원래는 개별적으로 시작한 거지만 수소 탄소는 또 뗄 수가 없는 건데 전주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수소가 대한민국 선도 도시가 됐고 탄소는 원래 선도 도시가 하다 보니까 수소와 탄소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가는 큰 축으로 저희가 지금 성장을 하나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금융산업인데 금융산업이 이제 부산, 서울, 부산 두 군데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전주로 그렇죠. 오면서 이제 재산 금융 중심지 지정을 하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이었고 아직은 지켜지지 않고는 있지만 분명히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도 제3금융도시 제1금융도시가 서울 대통령 공약 사업이에요. 제2금융도시가 부산 제3금융도시가 전주인데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산 쪽의 정치인들이 반대를 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반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했는데 이것은 지켜질 걸로 보고 있고 이미 지금 금융사들이 전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저는 세계적인 금융사들이 뭐 저도 뉴스를 봤어요. 뭐 스트리트 은행 그다음에 멜론 은행 그다음에 이런 국내 은행들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 중심지를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금융사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또 제3 금융도시 가는 것도 있을 건데 금융 도시로 보면 전주는 뭐 서울은 뭐 수도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전주는 저는 부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는 금융도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온 거죠 사실은. 그리고 국민연금조차도 원래는 LH가 전주로 오기로 했는데 그때 지역 싸움에서 국가 정치 권력에 개입을 해서 LH를 나주로 사실상 뺏겼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온 거죠 사실은. 이미 우리는 큰 상처가 있는 거죠. LH를 주기로 약속했다가 뺏겼다는 엄청난 큰 상처가 자존감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국민연금이 어렵게 이렇게 왔는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한 게 또 지켜지지 않으면 두 번째 또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금융도시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드론은 뭐 전주가 지금 드론 축구 이런 걸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드론을 하겠다는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경제적 성과를 이룬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전주는 이미 드론 축구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발명을 해서 드론 축구 도시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드론 축구와 관련된 용품도 생산해는 유통하는 이런 경제적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어쨌든 이 성과도 계속 내고 있고 그 금융 부분은 이렇게 좀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스트리트 은행이나 뉴욕의 멜론 이런 것들은 누가 정부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필요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어쨌든 전주는 이제 그런 금융 산업으로 가져갈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몇 대 도시다 이거는 의미는 없어진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몇 대 도시 이야기를 할 때는 인구를 가지고 몇 대 도시 하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는 30만밖에 안 되는데 세종특별시하고 1000만 가진 서울특별시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요. 동등하게 또 생각을 하고 그것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이 공적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인구로 몇 대 도시 몇 대 도시, 인구로 몇 대 도시 몇 대 도시를 나누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나라만 인구로 몇 대 도시 몇 대 도시 이렇게 예. 인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거죠. 음. 근데 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 영향력이거든요. 도시. 예. 세종시는 공적 영향력이 강력한 데죠, 사실은. 예. 공공기관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30만밖에 안 돼서 특별시라고 정한 것처럼 문화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생태적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특정한 산업의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몇 대 도시 몇 대 도시의 시대가 끝나고 도시 영향력으로 이제 그 도시를 평가해야 되는 시기에 왔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대부분 도시들이 구도심과 신도심 이게 이제 충격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주는 더 이상 도시 팽창을 하지 않겠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 팽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도시가 팽창함으로써 온갖 도시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들이 도시 팽창으로 도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뭐 자기가 자기 땅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택지 개발을 크게 하잖아, 외곽에다가. 근데 그건 아예 못 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도심, 신도심 문제를 풀어가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 늘어나면 이제 팽창해야 되지만 대부분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난 도시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해결하는 방법은 도시 팽창을 막아야 돼요. 네, 막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신도심은 신도심답게 그 색깔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전주는 구도심을 도시 재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구도심에서 사는 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만 살고 위생적으로 불결하기도 하고 또 생활 SOC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구도심을 도시 재생을 통해서 꽤 많이 지금 저희가 성장을 시키고 있어서 어쨌든 신도심과 구도심과의 격차를 줄이는 일은 더 이상 도시 팽창을 하지 않는 일.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시는 구도시답게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잡아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혹시 언제 전주 오셔서 이쪽 구도심 되게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는 프랜차이즈를 다 막았어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이런 게 못 들어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구도심의 독특한 스타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스타벅스가 없어요. 맥도날드도 없고 그래요? 파리바게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게 막 들어오면 도시가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이렇게 복제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나 다 있는 도시거든요, 사실은. 그럼 도시가 자기 정체성이 흐려지고 도시가 그냥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로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걸 막다 보니까 독특하게 성장을 해서 치고 다니게로 막을 수는 있지만 주먹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막을 수는 있지만 저도 거의 맞을 뻔했어요. 네, 주먹은 막을 수가 없죠. 워낙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임대료가 그냥 3배가 뛰어요. 그 건물이 임대료도 뛰고 건물도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스타벅스만 쫓아다니는 또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스타벅스 가는데 맞은편 이런 데만 왜냐하면 그 랜드마크가 되니까 스타벅스가. 그러면 그 주변이 살아요, 실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스타벅스 들어오고 또 다른 뭐 파리바게뜨 이런 걸 들어오고 맥도날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여기를 누가 와요? 신도시하고 똑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 신도시도 보면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죠. 복제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신도시는 뭐 그걸 어쩔 수 없죠. 신도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도시는 우선 편리한 게 들어가야죠. 신도시는 다 그걸 절대 막는 건 아닌데 구도심은 그걸 막아줘야 구도심답게 성장을 하거든요. 거기는 도심 내에 있는 굉장히 큰 약 7만 평에 달하는 민간 땅입니다. 그렇지만 민간 땅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 도시에 충격을 줄 만큼 무조건 개발하기에는 두지 않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어서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시민들, 전문가들,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 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 공론화가 꾸려졌고 여기서는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교통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해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7년 전에 제가 시장이 됐는데 그때는 종합경기장이 야구장과 육상 종합경기장 전국체전 했던 그 공간 전체를 다 롯데한테 다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의 DDP를 보면서 너무 아쉬워요. DDP 동대문 플라자.
자하 하디드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짓긴 했지만 그것은 굳이 거기 아니어도 다른 데다 돈만 있으면 아무데나 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시는 공간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도시로 지어져 있는 데를 거기는 도시의 기억이나 역사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 신도시는 아무데나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신도시들은 그 주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보면 아무 정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복사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 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 똑같죠, 사실은. 그래서 도시의 시간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도 똑같았죠, 사실은. DDP는 동대문 구장이라는 그 기억을 잘 살렸습니다. 얼마나 동대문 구장에 대한 개인과 수십 년 축적된 서울 시민들의 추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DDP는 다른 데 놔서 그대로 지어서 하고 거기를 그 시간을 잘 살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재생했다라면.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재래식 운동장, 부산 구덕 경기장, 부산 구덕, 서울의 DDP, 아니 동대문 구장, 전주의 종합경기장이 있는데 이제 안 됐죠. 마지막 남은 게 저희여서 원래 저 들어오기 전에 다 야구장, 육상 경기장 전체 롯데로 다 주는 거였는데 지금 제 아는 야구장은 지켰고요, 육상 경기장은 지켰고 그 바깥쪽에 있는 평지에다가 원래 롯데한테 땅을 다 주는 거였는데 롯데를 원래 주기로 한 3분의 1만 땅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롯데하고 좀 협상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그 방식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야구장에는 이제 미술관이 들어섭니다. 야구장은 그대로 재생해서 옛날 건물도 부수지 않고 그런 벽 다 해가지고 거기다 아주 현대적인 건물을 덧대가지고 미술관으로 저희가 문화 재생을 합니다. 전주시에서요. 전주 시민들 사회, 시민들은 이제 부동산 쪽하고 저 워낙 안 좋아서 전주의 부동산 카페 들어가 보면 뭐 그냥 험악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이 구도심 전체 다 높이 제한을 다 했어요. 건물을 더 이상 지치 못하도록 높이 제한을 해서 지금 스카이라인을 지금 높이를 지금 잡고 있고 또 구도심에 큰 원래 주상복합 아파트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데를 문화시설적으로 묶어버려가지고 그걸 이제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막으니까요. 프랜차이즈 막아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팽창을 해야 그런데 택지 개발을 막 해야 이제 그걸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걸 못하게 이제 막으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안 걸고 있습니다. 송사는? 네, 제가 워낙 강력하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PD 수첩에 나왔어요. 저는 제가 PD 수첩에 나온지 몰랐어요. MBC. 예. 그랬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이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김 시장 PD 수첩 잘 봤어. 참 잘했어. 그리고 나중에 봤어요. 근데 뭐냐면 그 원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을 분양가를 상한을 했었어요. 정해서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분양할 때 분양가를.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규제 완화한다고 하면서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다 시에서 개입을 못하고 알아서 하는 거고 공공택지 개발하는 그런 분양가를 시에서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상한가를. 예. 근데 제가 지난번 시장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분양가를 그 위원들한테 세상에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걸 이 정도는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위원들이 안 낮춰요. 자기들은 못 낮춘다고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안 낮추고 있고 몇몇 위원들이 로비가 됐더라고요, 건설사로부터. 그래서 이게 안 돼, 이게. 그래서 그래? 좋아요. 그러면은 분양가 정하는 상한제 정하는 그 위원들에게 전면 공개하겠다, 발언을. 모든 발언을. 그렇게 하고 영상으로도 공개하고 필요하면 이제 녹취해가지고 어떤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완전 공개하겠다,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고 잡혔어요, 바로. 그러고 나서 분양가를 잡았어요. 그런데 PD수첩에 저는 나중에 봤거든요.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어떤 부동산 업자인데 시장이 막 막어. 시장이 절대 못 오게 해. 그러면서 분양가가 저희가 잡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장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부동산 업자가. 업자가 등장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PD수첩에서 전국 분양가를 못 잡았다고 다 하면서 유일하게 한 곳 잡은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주시라고 하면서 이제 PD수첩이 꽤 길잖아요. 45분이가 되잖아요. 이게 전주시는 언급을 했다 이거. 예, 예. 그래서 전주시만 유일하게 그걸 잡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누구를 부동산 업자 같아요. 그 사람을 인터뷰를 떴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장이 막 눌러 이렇게 잡았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그쪽하고 또 사이가 저하고는 건설업 그쪽하고는 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측면이 있고 요즘에 이제 건축 있잖아요. 우리는 건물만 있고 건축이 없잖아요. 네. 건물만 건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 우리는. 근데 이해는 가요. 그냥 시민들이 빨리 지어서 기능적으로 빨리 지어서 빨리 장사를. 왜냐면 경제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건축을 못 가는 거죠. 건축 단계까지. 건물은 짓지만. 그러면은 건축은 공공에서 건축을 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진짜 그 아름다운 문화, 건물이 문화가 풍성해지고 기능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게 건축이 되는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서 이제 가야죠. 근데 아마 전주뿐만이 아니라 한번 대한민국 전체 도시를 가보면 건축 설계 몇 개가 다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주가 이번에 건축, 근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된 사람은 알지만 떨어진 사람은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나는 최고인데 다 억울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왜 된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전주가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완전 공개를 해요. 건축 PT를 하잖아요. 다른 회사에서 다 지켜봐요. 현장에서 다 지켜보고 심사위원들 원래는 전주만 그런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옆에 심사위원이 어떤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점수 주면 봉에서 주면 시청 직원이든 누구든 더하기 해가지고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공개를 해요. 그래서 상대 회사에서 어떻게 발표하는 것도 다 알고 심사위원들 발언까지 다 공개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실력이 없는 심사위원들 심사를 못 들어와요. 유튜브로 다 생중계되니까. 그리고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누가 봐도 남아있어. 아,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이상하게 전문가가 보기에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봤는데 이 교수 봐라. 이거 부족한데 이 사람 여기 편을 들어주네.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력 건축 업체는 저를 싫어하죠. 근데 그게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저의 아주 굉장한 반대 세력으로 부동산 카페 가보면 압니다. 금방 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내부로 보면 공무원 내부라고 이제 시민 내부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전주역 앞에 천마중길이라고 전주역 천마중길 해보면 이렇게 길이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의 길을 1km를 만들었거든요. 도로를 반대로 줄여서 숲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또 그렇지만 저는 이제 도시를 살리는 길이니까 그런 이제 시민들 뭐 제가 일을 못해서도 욕도 많이 먹고 또 이제 특정 세력들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 아주 강한 반대 세력이 저한테는 늘 있고 근데 다만 제가 51% 얻으면 안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제가 부패하거나 게을러서 욕 먹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 세력들한테 내가 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공무원 내부 세력들은 공무원 내부에서도 알아요. 시장이 뭐 어디 뭐 이권 개별 돈 가져가거나 인사 때 뭐 해서 돈 가져가거나 그런 짓 안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했던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힘겨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